방 안은 늘 어두웠습니다. 창호지는 오래전에 누렇게 변색되었고 틈새마다 바람이 스며들었지요. 봄이면 먼지가 날렸고 겨울이면 찬 기운이 살속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지연에게 더 무서운 것은 추위가 아니었습니다. 언제 들릴지 모르는 아버지의 발자국 소리였습니다. 술기운에 휘청이는 걸음, 문을 열고 들어올 때의 묵직한 기척, 그리고 곧이어 터지는 고함. 그것이 지연이 기억하는 집의 풍경이었지요. 아버지 영팔은 마을에서도 고집스럽고 성질이 사납기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논밭에서 삽을 들고 일할 때는 묵묵했지만 저녁이면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장터에서 술을 마시고 돌아오면 그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손에 든 홈이나 낫은 내려놓았지만 분노는 더 날카로운 무기로 변했습니다. 어머니 순옥은 늘 말없이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억눌린 표정, 담은 입술, 그리고 두려움을 감춘 눈빛. 그녀는 딸을 감싸 안으며 폭풍을 견뎌냈습니다. 조용히 있어. 아무 소리 하지 마라. 어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면 지연은 숨조차 크게 쉬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말을 아끼는 아이였습니다. 학교에 가도 손을 잘 들지 않았고 친구들과 어울릴 때도 늘 한 발 물러서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가끔 물었지요. 지연아, 너 왜 맨날 조용해? 지연은 웃는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래. 말하는 게 서툴러서.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집에서 배운 것은 침묵이었습니다. 말을 하면 화를 돋우고 움직이면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지연은 스스로를 지우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작은 그림자처럼 구석에 숨어 지내는 것이 가장 안전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집안 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밤마다 울려 퍼졌으니까요. 그러나 누구도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집 일에 나서면 괜한 화를 입는다는 말이 돌았고 심지어는 남자가 술김에 그럴 수도 있지라는 핑계가 따라붙었습니다. 지연에게는 세상이 모두 등을 돌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많은 술을 마시고 돌아왔습니다. 발소리는 무겁고 호흡은 거칠었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온 그는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탁자를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밥은 왜 이렇게 늦게 차려놨어?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어머니는 황급히 상을 내왔습니다. 손이 떨려 그릇에서 국물이 조금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지연은 본능적으로 숨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손길이 날아오기 직전 어머니가 몸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대신 맞겠다는 듯한 움직임이었지요. 그날 밤 지연은 어머니의 어깨 너머에서 울음을 삼켰습니다. 눈물은 목 뒤로만 흘렀습니다. 소리내어 우는 순간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새벽녘 술에 골아떨어진 아버지가 깊이 잠든 뒤에야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붉게 부은 뺨을 가만히 문지르며 중얼거렸습니다. 지연아, 괜찮아. 이제 괜찮아. 하지만 지연은 알았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진심이 아님을. 내일 밤도 그 다음 밤도 같은 일이 반복될 것임을. 아이의 눈에도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지연의 마음에는 알 수 없는 불씨가 남았습니다.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 다른 세상이 있지 않을까 하는 희미한 바람. 아직은 너무 작아 붙잡을 수 없었지만 분명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문득 창호지 너머로 비치는 새벽빛을 바라보았습니다. 희미한 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지요. 그 빛은 두려움 속에서도 잠시나마 숨을 쉬게 했습니다. 그러나 곧 아버지가 깰 것이라는 생각이 그녀의 가슴을 조였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있었지만 그 안쪽에는 쉽게 꺼지지 않는 힘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것을 알아채지는 못했지만 훗날 자신이 걸어갈 길이 그 힘에 닿아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직 이야기는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벗어나기까지 그리고 새로운 세상에 다다르기까지 지연의 길은 멀었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처음 피어난 불씨는 언젠가 불길이 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분노는 날마다 깊어졌습니다. 술잔이 비워질 때마다 목소리는 커졌고 손길은 거칠어졌습니다.
집안 공기는 늘 무겁고 눅눅했습니다. 지연은 방 한쪽에서 무릎을 끌어안은 채 시간을 보냈습니다.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이면 언제 고함이 터질지 미리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순옥은 딸을 바라보며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언젠가는 나아질 거야. 그러나 지연은 알았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을 일도 손에서 놓고 술에만 기대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누구도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이웃 김씨 아주머니가 가끔 집을 찾았습니다. 음식을 조금 내밀며 말했지요. 지연아, 내 어머니랑 너 요즘 괜찮니? 괜찮아요. 지연은 힘들면 언제든 우리 집으로 와 알겠니? 그 말은 지연의 마음속에 작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도 커졌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으로도 몸이 굳었습니다. 어느 날 밤 사건은 더 심각하게 터졌습니다. 아버지는 술에 잔뜩 취해 들어왔습니다. 상위에 놓인 국그릇을 밀쳐버렸습니다. 국물이 바닥에 흘러내렸고 어머니는 황급히 수건을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맛이 없어? 내가 이게 밥상이라고 차린 거야? 목소리는 터져나왔고 손이 따라붙었습니다. 그 순간 지연은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만하세요. 제발 그만하세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울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손길이 지연을 향하려는 순간 어머니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여기서 멈추세요. 아이는 건드리지 마세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은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새벽녘이 되어 아버지가 쓰러지듯 잠들자 어머니는 지연을 끌어안았습니다. 지연은 속삭였습니다. 엄마,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계속 이러다가는.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을 감은 채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후 지연은 혼자서 결심했습니다. 학교가 끝난 뒤 김씨 아주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담장 너머로 얼굴을 내밀며 조심스레 말했지요. 아주머니 저희 도망치면 도와주실 수 있나요? 아주머니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내가 그런 말까지 할 줄은 몰랐구나 알았다. 내가 힘 닿는 데까지는 도와줄게. 하지만 잘 생각해야 한다. 갈 데가 있어야 하지 않겠니? 그날 밤 지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어오는 달빛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해. 어떻게든 길을 찾아야 해. 다음 날 어머니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 떠나면 안 될까요? 아무 데든 좋아요. 그냥 이 집만 아니면 돼요. 어머, 나도 생각은 해봤다. 하지만 겁이 난다. 내가 다칠까봐, 우리가 길바닥에 앉을까봐. 지연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결심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어머니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겁이 크지만 이미 시작된 고민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다시 폭력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그릇이 깨지고 집안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지연은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제 정말 떠나야 해. 방 안에서 서로의 눈을 마주본 모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방법은 없었지만 분명한 결심이 있었습니다. 작은 불씨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만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점점 더 답답해졌습니다. 날이 갈수록 아버지의 술자리는 잦아졌고 그만큼 폭언과 폭력도 거칠어졌습니다. 작은 집은 이미 쉼터가 아니라 전쟁터 같았습니다. 지연은 아침마다 눈을 뜰 때 오늘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먼저 떠올렸습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어머니 순옥도 눈에 띄게 지쳐갔습니다. 손등에는 자잘한 상처가 늘었고 눈빛에는 기운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집안일을 챙기고 지연을 품에 안을 때면 억지로라도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웃음은 보호막처럼 보였지만
지연은 알았습니다. 그 웃음 뒤에 얼마나 깊은 피로와 두려움이 숨어 있는지를. 어느 저녁 아버지는 평소보다 늦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취기는 더 짙었고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방바닥에 털썩 앉으며 소리쳤습니다. 밥은 어디 있냐? 내가 집에 오면 밥부터 차려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는 황급히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상 위에 오른 국은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인상은 굳어졌습니다. 손이 상을 거칠게 밀쳤고 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이게 밥상이냐? 나를 뭘로 아는 거야? 지연은 몸을 움츠렸습니다. 두 손이 떨려 무릎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날의 긴장은 평소보다도 무거웠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순간적으로 오늘은 정말 위험하다는 예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그만 주무시지요. 피곤하실 텐데. 시끄러워. 내가 뭔데 나를 가르쳐? 그의 목소리는 방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으로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움직이지 말라는 신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길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술기운에 지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숨소리가 깊어지자 집안은 간신히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와 지연은 부엌에 앉아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지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제는 진짜로 떠나야 해요. 오늘은 정말 무서웠어요. 어머니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만 꼼지락거리며 바닥을 긁었습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나도 이제는 더는 못 버티겠다. 그 말은 결심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도 묻어났습니다. 떠난다고 해서 길이 보장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갈 곳도 기대리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며칠 뒤 위기는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장터에서의 다툼이 문제였습니다. 아버지가 술집에서 다른 이와 시비가 붙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그는 이미 화가 나 있었습니다. 술에 젖은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불안했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들 날 무시해. 이 집안까지 나를 깔보는 거야? 그는 소리쳤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지연은 몸을 웅크렸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지연을 꼭 끌어안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만. 그 순간 아버지의 시선이 번쩍이며 어머니에게 쏠렸습니다. 손이 들려 올라갔고 지연은 본능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엄마, 도망가요. 그날 밤 어머니는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헌 옷가지와 몇 푼 되지 않는 돈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많은 건 못 가져간다. 몸만 무사히 빠져나가면 된다. 지. 창호지 너머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지연은 그것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 아니면 기회가 없다. 아직 길은 막막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찾아야 할지 분명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집에 더 머물 수는 없다는 것. 침묵 속에서 모녀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밖에서는 벌레 소리만 이어졌습니다. 어두운 밤이었지만 그 속에서 희미한 빛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밤길은 길고도 험했습니다. 모녀는 발소리를 죽이며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논둑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고 바람은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지연은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단단히 잡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몇 시간을 걸어 도착한 곳은 김씨 아주머니 집이었습니다. 대문은 닫혀 있었지만 살짝 두드리자 곧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아주머니는 놀란 얼굴로 모녀를 맞이했습니다. 이 늦은 밤에 무슨 일이야? 더는 못 버티겠어요. 도와주세요. 순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주머니는 잠시 말없이 모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안으로 손짓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오랜만에 편히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아주머니의 집은 낯설었지만 발소리와 고함이 들리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며칠 뒤 아주머니의 소개로 모녀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기차역은 사람들로 붐볐고 지연은 두 눈을 크게 뜬 채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소리, 낯선 냄새, 그리고 빠른 걸음. 모든 것이 두렵고 낯설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세상 같았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여성회관이 모녀를 받아주었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지만 하얀 이불과 따뜻한 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담당자는 친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당분간 지내세요. 차차 일할 곳도 알아봐 드릴게요. 순옥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은혜 갚겠습니다.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순옥은 낮에는 청소 일을 하고 밤에는 글을 배웠습니다. 아이처럼 서툴렀지만 글자를 적을 때마다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지연은 봉제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낯선 기계 소리와 빠른 손놀림에 지쳐 눈물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곁에서 같은 일을 하는 언니들이 격려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다 그래. 금방 익숙해질 거야. 그 말에 지연은 다시 힘을 냈습니다. 어머니와 딸은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저녁이 되면 좁은 방에 나란히 앉아 작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글자를 몇 개나 배웠는지 아니? 저는 바느질 실수를 덜 했어요. 두 사람은 작은 성취에도 웃음을 나눴습니다. 웃음은 오래간만이었고 그것만으로도 살아갈 힘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순옥은 더 이상 남편의 고함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일 배울 글자와 다음 달 월세를 걱정했습니다. 지연은 기계 앞에서 점점 능숙해졌고 작은 월급을 받을 때마다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연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엄마, 후회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집을 떠난 거요. 순옥은 잠시 손을 멈추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저 모녀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창문 너머로 별빛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지연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두려움보다 희망을 더 크게 품어야 해. 여전히 갈 길은 멀었습니다. 안정된 삶은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집을 떠나와 처음으로 느끼는 자유와 가능성은 분명 존재했습니다. 작은 성취가 쌓이며 희망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새벽녘 여성회관의 마당에서 닭이 울었습니다. 지연은 창문을 열고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어둠은 여전히 짙었지만 동쪽 하늘에는 미약한 빛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새로운 시작의 신호였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방에서 시작한 삶은 조금씩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머니 순옥은 꾸준히 일을 하며 글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편지를 읽고 장부도 스스로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연은 봉제 공장에서 경력을 쌓으며 자립심을 키웠습니다. 손끝은 거칠었지만 마음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어머니와 딸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녁마다 작은 밥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그날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힘든 날도 많았지만 웃음을 되찾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과거의 공포는 여전히 기억 속에 남아 있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현재를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지연은 성인이 되었습니다. 신중히 사람을 만나고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무엇보다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을 원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따뜻하고 성실한 사람과 가정을 꾸렸습니다. 결혼식 날 순옥은 눈물을 삼키며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하는 걸 보니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람이구나. 지연 엄마 덕분이에요. 저 혼자였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새로운 가정에서 지연은 자신이 어린 시절 원했던 것을 자녀들에게 주었습니다. 큰 소리보다 대화가 먼저였고 억압보다 존중이 앞섰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자라는 모습을 볼 때마다 지연은 가슴 깊이 다짐했습니다. 나는 결코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겠다. 어머니 순옥은 손주들을 품에 안으며 늦은 행복을 누렸습니다. 때로는 과거 이야기를 꺼내려다 멈추곤 했습니다. 하지만 손주들이 밝게 뛰노는 모습을 보며 스스로 위로를 얻었습니다. 상처는 지워지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새로운 기쁨이 채워졌습니다. 세월이 더 흐른 어느 날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손주 하나가 장난스레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릴 땐 뭐가 제일 무서웠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방 안에 있던 이들이 모두 시선을 모았습니다. 순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서운 것도 많았지. 하지만 그보다 큰 게 있었단다. 내 엄마와 내가 지켜낸 용기 말이야. 그 말에 지연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꼭 눌러왔던 감정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엄마가 저를 지켜주신 게 어떤 의미였는지요. 고맙습니다. 정말 사랑해요. 순옥은 나도 내가 자랑스럽다. 우리 둘이 여기까지 온 게 기적이지? 밤이 깊어가자 가족들은 따뜻한 밥상을 함께 나눴습니다. 웃음소리와 담소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과거의 공포가 여전히 그림자처럼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 집안을 단단하게 만든 흔적이었고 새로운 세대로 이어지지 않을 증거였습니다. 지연은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오랜 시간 싸워 얻어낸 평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온이야말로 후세에 물려줄 가장 큰 유산임을 알았습니다. 삶은 여전히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고단한 날도 걱정스러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연은 두려움에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기억했고 연대를 떠올렸습니다. 무엇보다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굴레를 끊는 길이었고 새로운 세대를 밝히는 빛이었습니다.